안녕하십니까. 저는 넘치는 아이디어를 가진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은 순천대학교 경영학과 2학번 김은송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기분석, 두 번째로 직업 직무 분석, 세 번째로 학년별 전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소제목 보시면 제가 설명한 순서들을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기 분석입니다. 저는 우선 MBTI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I는 내향형,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신중하고 집중력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N유형을 보면 N유형은 직관형입니다. 직관에 의존하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신속하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T유형은 사고형입니다. 진실과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J유형은 판단형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계획적입니다. INTJ 유형이 선호하고 잘 맞는 직업군은 첫 번째로 투자은행원, 개인 투자 자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행정관리자, 대학 교수, 법조인, 그리고 기획자가 있습니다. 기획자가 진한 글씨로 표시된 이유는 제가 기획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 경험과 MBTI를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별과제를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맡기보다는 큰 틀을 짜거나 역할 분담을 하는 역할을 지금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형의 특징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유형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저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MBTI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MBTI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지을 수는 없지만 제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기에는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수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수합 분석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내부 요인에서 강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강점에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잘하고 즐깁니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합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고 공과 사의 구분이 철저하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특징을 잘 잡아냅니다. 그에 반해 약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대신 생각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이 많고 일을 많이 벌려놓아서 후에 처리가 힘듭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남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기회와 위협이 있습니다. 기회의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국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등을 참여할 때 이전보다는 그래도 접근성이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협 영역을 보면 대외 활동과 같은 학교 밖 정보나 활동을 구하기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회와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외에 별다르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수합 분석에서 그 전략을 한번 도출해 봤는데요. 먼저 SO 전략입니다. SO 전략은 강점을 기반으로 기회를 살리는 그런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잘하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기획에 대한 공부를 하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WO 전략은 약점을 상쇄시키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전략은 강점으로 위협을 상쇄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으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찾아서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입니다. 약점과 위협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뜻합니다. 저는 다양한 상담을 받고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조언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키워나가고 공감 능력도 키우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배워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프레디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사물, 사람, 자료, 사고형이 있는데 저는 우선 자료와 사고형이 나왔습니다. 사물 부분에서는 한 가지가 나왔는데 현장을 관리하는 부분, 사람은 통솔하고 지지하는 부분, 자료와 사고형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자료형은 분류 정리하는 부분과 기록하는 부분이 제가 뛰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저는 다이어리를 씁니다. 다이어리를 써서 한눈에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좀 답답하고 잘 살아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그 과정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으로 사고형은 설명하고 해석하고 통역하고 개념화하고 홍보와 마케팅하고 전략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일이 저와 맞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개념화에 대한 경험을 말해보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알바생이 왔을 때 인수인계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A4 한 장에 해야 할 일을 개념화해서 인수인계를 순조롭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프레디저 분석은 사고 유형과 자료 유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저는 제가 최대한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멘토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은 황보현님입니다. 소속은 HS-ED CD본부 본부장이자 상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모르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SSG.com, 배달의 민족, 대한항공 광고 기획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SSG.com의 광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SSG.com의 광고는 상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나 제품의 홍보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이미지 또한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SSG.com의 광고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SSG.com과 배달의 민족과 대한항공 광고 기획자이신 황보현 멘토님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저는 아이디어가 많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직업과 직무를 선택했는데요. 직업과 직무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꿈꾸는 광고 기획자란 하나의 광고주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광고주가 고용 형태는 홍보 마케팅 부서가 있는 회사에 채용되거나 광고 전문 대행사에 채용되는 방법이 있고, 규모가 큰 광고 대행사에서는 광고 기획자를 AE와 AP로 나눕니다. AE는 주로 프로젝트 관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AP는 광고 컨셉 개발, 기획서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에서는 AE와 AP의 역할이 합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광고 기획자의 직무를 알아보면, 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었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직무가 아주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광고 기획자라는 직업을 검색해보면 많은 광고 기획자들이 글을 써놓았는데, 그 글을 한번 봐보면 직무가 너무 다양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광고 제작, 방향 및 전략 수립에서부터 예산 분배, 실제 광고 제작까지의 관리 감독을 맡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제작 매체팀과 회의를 통해서 사회 광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광고 제작 방향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 회의를 통해서 광고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아이디어 수집 정리, 스태팅과 협의하는 것을 합니다. 네 번째로, 문안, 영상, 그래픽 등 총괄을 정리하고 보고하고 시사회를 갖고 피드백 후 수정합니다. 4가지로 추린 직무도 굉장히 많지만 아까 말했듯 예산 분배부터 문안, 영상, 그래픽들을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직무가 진짜 다양하고 업무 강도도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역량과 그 준비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3가지로 간단하게 추렸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광고 방향성 논의 또는 프로젝트 제안 등으로 대면 미팅을 진행하거나 유선상의 통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의견 전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 또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나 광고회사 인턴 등의 경험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광고 채널에 대한 지식입니다. 광고는 아까 말했듯 광고는 온, 오프라인이 종합적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진행 시에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하고, 온라인 광고는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광고 채널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기업 광고 채널 확인 및 검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동아리나 스터디로 진행하면서 꾸준히 보는 것이 광고 채널에 대한 지식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광고주인 어카운트 능력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가장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 중 기초적인 데이터 공부를 하면서 경험으로 쌓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광고 기획자의 취업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 방법은 아까 말했듯 공채 또는 특채로 광고 회사에 채용되거나 기업체로 광고 마케팅 부서에 채용되어 그 부서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 현황입니다. 현재 광고 계열 종사자의 수는 대략 15,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광고의 발전의 가속으로 인해서 그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 수준, 가장 중요한 임금 수준과 경제적 보상입니다. 워크넷에 보면 신입 연봉 중위값은 대략 3,3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직업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학년별 전략을 짜보았는데요. 먼저 현재부터 1학년입니다. 지금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고 1학년 2학기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1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아직 못 해본 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경험을 쌓고 기본적인 자격증을 따놓고 어학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할 어학 능력은 현재 저는 토익 560점과 토익 스피킹 레벨 6 130점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는 토익 750점, 토익 스피킹 레벨 6 150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자격증입니다. 현재는 제가 DB 분석 전문가 2급을 땄고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컴퓨터 활용 2급입니다. 또 세 번째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과 교내 활동, 진로 직무 탐색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은 경험이 없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로청사진 경신대회 그리고 K 글로벌 경영 스터디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스터디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교육 사무 봉사활동을 학교를 다니면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홍보 광고 관련 공모전을 올해 내 1회 이상 나가보는 것,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 서비스직 알바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알바를 열심히 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도전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듯이 학점 관리는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2학년입니다. 2학년 때는 전공 지식을 쌓고 학점 관리를 하고 관련 경험을 쌓고 어학 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 쪽으로 많이 강의를 들을 것 같고 목표는 3.8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경험은 목표는 홍보 광고 관련 처음부터 대규모의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을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공모전과 대외 활동을 3회 이상 참여하고 수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스터디에 참여하고 서비스직 알바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학 부분입니다. 목표는 토익 850점, 토익 스피킹 레벨 7, 8, 1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 외 활동입니다. 목표는 광고 홍보 관련 서적을 10권 이상 읽고 서평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SNS 계정을 관리하면서 제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3학년입니다. 전공 지식을 쌓고 학점 관리하는 것은 2학년 때와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경험을 쌓고 어학을 완성하고 이때는 어학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를 확립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전공 지식 학점 관리는 아까와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 경험 포트폴리오입니다. 광고 기획자라는 직업은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홍보 광고 관련 중소규모로 시작을 했으니 이제 3학년 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공모전과 대외 활동에 참여하고 2학기 때는 광고 직무 관련 인턴을 해볼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획서들을 정리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어학입니다. 어학은 완성을 시켜야 하는데요. 목표는 토익 910점 이상입니다. 910점 이상 이유는
광고 기획자 지금 실무자들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910점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고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910점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스는 레벨 7, 8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자격증 취득은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저는 데이터 읽는 그 역량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리딩 자격증,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그런 자격증을 따고 검색 광고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슬 3학년 때부터는 제가 타겟으로 하는 기업을 계속 서치하면서 취업 준비에 대한 생각을 더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과 그 이후 취업 준비입니다. 똑같이 학점 관리는 중요하고요. 관련 경험을 쌓고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한데요. 홍보 광고 관련 대규모 공모전을 많이 참여하고 기획서 모두 정리해놓고 수상 실적을 모두 정리해놓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 샘플을 준비해놓고 면집을 대비하는 등 사실 4학년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학년이고 감이 아직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로 청사진 활동을 통해서 직무를 분석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 진로 로드맵을 통해서 더욱 제 진로를 구체화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을 똑똑하게 이 진로 청사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로드맵을 가지고 수정해 나가면서 대학생활을 똑똑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